저는 고려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요. 예전에 숙명여고랑 세화여고에서 교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반포에서 학원 강사로 이제 처음 입문했고요. 지금은 이제 SNT에서 한대보고 전담 강사를 하면서 개인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대수 시험이 선생님들이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어느 정도였냐면 이제 제가 이제 저희들이 난이도를 테스트하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이제 아이들한테 시험을 딱 오면은 학생들이 풀듯이 저희도 이제 문제를 쫙 풀거든요. 처음 1번부터 이제 끝번까지 푸는데 보통 평범한 시험이면 선생님인 강사인 저희들 입장이나 이제 선생님들 입장에서 그 시험이 20분 안에 모두 다, 그러니까 저도 답을 다 꼼꼼히 내거든요. 계산까지 다 마치고 풀었을 때 제가 20분 안에 풀이가 끝나면 쉬운 시험이고요.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끝나면 딱 난이도가 좋은 시험인데 이제 그런 시험지면 아이들이 이제 1등급 컷이 한 80 중반 정도 나오는 시험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한대보고 2학년 거 시험을 풀었을 때요. 제 런닝 타임이 40분이 나왔어요. 그러면 어려운 시험이라는 거죠. 네. 아이들은 50분 안에 이제 그 시험이라는 상황에서 50분 동안에 문제도 풀고 마킹도 하고 서술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어려웠을 것 같고, 이제 시험지를 제가 아이들한테 시험 끝나면 이제 시험지를 보내달라고 합니다. 스타벅스 쿠폰을 주면 다 주거든요. 그래서 뭐 10개, 20개 이제 다 내용은 똑같지만 이제 아이들 그 푼 거를 좀 볼 수 있어서 이제 오는 순서대로 쭉 봤더니 이제 한 아이가 점수로는 75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75점이 나왔는데 왠지 제가 그 시험지를 처음에 봤을 때는 저도 눈으로만 쭉 봤을 때는 75점이면 그 75점이 이제 객관식은 다 맞고 주관식에서 4개를 틀린 점수가 75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객관식을 다 맞았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는 굉장히 잘한 거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4개 틀렸다고 보면 어머님 입장에서는 객관식 문제가 지금 보시면 이 단답형 문제가 객관식은 15개고 단답형이 7개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그 단답형 중에 그 75점 받은 친구가 4개를 틀린 거예요. 그럼 7개 중에서 3개 맞았다는 거잖아요. 이거는 제가 어떨 때 얘기하는 거냐면 시험 매우 어려운데 시험이 어렵지만 등급은 어디서 승부를 보느냐. 저 단답형 문항 7개에서 2개, 3개 틀리면 1등급이고 이제 거기서 몇 개 더 틀리냐가 등급을 가를 것이다 했는데 75점 받은 친구가 객관식은 다 맞았는데 단답형을 4개를 틀릴 정도니까 단답형 문제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근데 저 친구 얘기를 왜 하냐면요. 저 친구가 시간이 부족해서 뒤에 순서대로 3개를 아예 건드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좀 성품이 좀 꼼꼼한 탓도 있지만 앞에 거를 꼼꼼히 이제 자기도 시간에 어떤 감이 있었을 거예요. 앞에 거를 검토할 시간이 없다는 이제 그런 조급함이 있으니까 꼼꼼히 풀다가 시간을 놓쳐서 뒤에 거 3개를 연달아 못 풀었거든요. 그래도 저는 그 전략이 차라리 더 나았던 거죠. 왜냐하면 모두 다 어려운 문제니까 안 풀어도 사실 점수에 큰 영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도 저렇고 저가 런닝 타임이 40분 정도 나오는 매우 어려운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풀면서 아이들은 시험이니까 더 떨었겠지만 저는 이제 문제 하나하나 풀면서 큰일 났는데 이러면서 풀었습니다. 왜냐하면 함정도 너무 많고 계산도 쉽지 않고 이래서 아무리 그 문제를 잘 풀고 잘 알아도 점수는 무너지겠구나라는 예측이 드는 시험이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변수가 많고 어려운 시험이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문항의 출처가 정말 분명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1학년 때는 부교재가 거의 70% 80%까지 갔거든요. 그리고 이제 4문제 가지고 등급을 가르는 문제였는데 2학년 때 되면 소수도 워낙 많고 이러니까 원래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이번에 시험지를 분석해 보니 정말 출처가 많이 불분명했습니다. 혹시 자료집 보시면 그 수학에서 보시면 문항별로 제가 그 각 문항의 출처를 언급해 놓은 페이지가 있거든요. 네, 거기를 보시면 이제 거기를 보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는 뭐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요. 이것도 예상을 좀 빗나갔죠. 왜냐하면은 이런 단원은 기본 연산 단원이에요. 막 지수 계산하고 로고 계산하고 이런 단원인데 여기에서 7문제가 나왔거든요. 근데 저기서 7문제가 나올 때는 한 3, 4문제는 기본 계산으로 쉽게 하고 뭐 두세 개가 중상, 하나가 최상 이렇게 주어졌다는 얘기인데 실제로 저 기본 문제에서도 2문제가 뒤에 어려운 문제로 배치될 만큼 기본도 어렵게 되셨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는 원래 이 과목 전체에서 꼬신 문제거든요. 수능에서도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쪽은 매우 어렵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 사실 고난이도 문제는 저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가 어려운 게 나왔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시험지의 난이도가 달라지는데 이번엔 지수함수, 로그함수도 문항수도 많고 어려운 문제도 많았어요. 삼각함수 정의와 성질 4문제는 어떤 전략 문제냐면요. 기본적으로 1, 2, 3, 4, 5, 6번 중에 이제 한 2, 3개를 해결해 주는 그런
단원인데 이번에는 오히려 저 문항들이 뒷번호로 배정이 돼가지고 또 어려웠고, 그다음에 그래프 문제 네 문제는 이게 보통 그래프 문제면 그래프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시험지에 그래프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 시험지를 보면은 그림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읽고 식을 세우고 식을 푸는 과정에서 그래프의 성질을 이용하게, 그렇게 해서 그게 삼각함수의 그래프로 분류가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뭐 영역별로도 그렇고 영역별로도 좀 어려운 조짐이 보였고, 그 다음에 작년보다는 사실 막 어렵진 않거든요. 작년에는 최상위권 문제가 아예 애들이 뭔지도 모르겠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최상위권 문제 한두 개는 누구도 다 못 풀 문제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그 두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작년은 어렵고 올해는 좀 쉽구나 이렇게 느껴지지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 최고 난도 문제가 이제 난이도를 점치는 문제는 아니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작년보다 어렵지 않다고 분석을 한 거지, 실제로는 체감하는 난이도는 애들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등급 경계가 난해한 시험이라는 건 무슨 말씀이냐면요, 저희 반도 점수 분포를 봤더니 같은 등급 안에서 점수 분포가 10점이 나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제가 예로 들어 말씀드렸던 75점 학생 있잖아요. 75점이 시험지를 제가 이제 오전에 받아서 봤을 때는 1등급 중간이려나 했다가 오후에 계속 시험지를 반복해서 이제 등급을 예상하려고 풀다 보니 75점이 낮은 점수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선생님이 혹시 등수를 언급해주면 정보를 줘라 했더니 자기 선생님이 네가 3등 아니면 4등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75점이. 그래서 그 정도로 어려운 시험이었구나, 이제 애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75점이 3등이면 1컷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1등급이 최상위가 제가 이제 아는 아이들, 뭐 기하 듣는 아이들, 뭐 대수 듣는 아이들 점수를 다 통 털어서 한 7명 정도 평균을 냈을 때 7명 평균이 제일 낮은 점수가 70.3이었었어요. 7명이. 그래서 저렇게 이제 상위권을 예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의 명시가 됐어요. 선생님이 컷이 64 아니면 65라고 명확히 말씀을 해주셨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 1등급 최상위 학생은 75점인데 1등급 컷 학생은 지금 65점까지 내려가는 거잖아요. 분포가 10점 차이죠. 근데 10점이지만 문항으로는 2개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별로 이렇게 차이가 없어서 여기 안에서도 여기에 확 몰리는 것도 아니고 여기 확 몰리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여기 근처에 다 촘촘히 있어요. 그래서 점수가 70 이상 아니면 다 60점 초반 아니면 중반이지 60점 후반도 찾기가 힘들어요. 60점 후반이면 굉장히 잘 본 편에 해당하는 그런 정도로. 그다음에 2등급도 여기하고 여기도 딱 한 문제 차이인데요. 2등급 상과 그 컷의 점수도 한 문제 차이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 층이 아무런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개강을 했는데 제 애들한테 어제 뭐라고 말했냐면요. 그냥 중간이 기말이 등급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기말로 승부를 낸다고 생각해도 맞는 것 같다. 그러니까 중간 점수로 뭐 몇 점대 몇 점대 흔들리지 말고 기말로 그냥 승부를 보자, 이렇게 할 정도로 여기가 너무 층이 두터워가지고 시험의 난이도는 등급을 가르는 데는 조금 어려운 시험이었지 않을까. 선생님, 근데 등급을 가르는 또 도구는 있습니다. 시험지가 구성이 어떻게 됐냐면요, 문항이 어머니들 그 표 보시면 첫 번째 문제가 3점 몇부터 시작해서 끝 객관식 문제까지 소수점으로 다 1, 2점씩 차이 나는 거 보이시죠? 쭉 1점씩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문제 틀렸냐에 따라서 경계에 애매한 뭐 동점자를 가리거나 이제 이런 장치가 시험지 안에는 있지만 실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거의 뭐 너도 5개 틀렸냐 나도 5개 틀렸냐, 뭐 너도 7개냐 나도 7개냐 이제 이런 수준이어서 이게 점수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아까 보신 이 등급 아이들이 능력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끼리는 이제 기말에 두 개, 3개로 역전이 되고 이제 여기층 아이들의 어떤 공부 성향이나 공부 상태에 따라서 등급이 나눠지겠죠. 그래서 지금 점수가 낮다고 걱정하실 것도 없고 지금 높다고 자만도 못합니다. 진짜 기말로 다시 승부를 봐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번 시험은 좀 그런 시험이었고, 네, 이제 이거는 제가 왜 이런 말을 했냐면요, 그 시험지가 이렇게 난이도가 나오는데 예전 경향으로 보면은 사실 이거와 똑같이 유지가 되거나 이거보다 쉬워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그 공부의 성향이 너무나 명확해져 버리는 거예요. 상위 20% 아이들은 굉장히 센 공부를 해야 겨우 70점 맞을 수 있는 결과를 내는 공부가 되고, 가운데 두터운 60층, 이 60% 친구들은 정말로 엄청 공부량도 많고 이것저것 공부를 많이 하는데도 어려운 문제를 뚫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시험지인 거죠. 그래서 너무 절망스러운 이제 상황이 되는 거죠. 보람이 없겠죠. 정말 많은 문제를 풀고 공부를 했는데도 점수가 저렇게 나오면. 그다음에 하위 20%는 그냥 여기가 사실 제일 안타깝거든요. 여기 20% 아이들은
냉정하게 말하면 하위 20%인 건데 이 친구들과 여기 중간층에 있는 친구들의 점수 차와 실력 차이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너무 아쉬운 구간이 되고 여기와 여기 학습량이 매우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은 자기가 이쪽에 들어도 점수가 아까 이제 이 컷이 보시면 제가 55로 예상을 했었는데 학교 쌤도 그 정도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는 시험지를 처음 풀어봤을 때 이 컷이 한 문제 차이로 49점 얼마도 될 수 있겠는데 이랬는데 차마 이 컷을 40점대라고 말을 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하나 추가해서 50점이라고 하자, 아주 보수적으로 이거보다 높진 않을 거야라고 냈는데 그 정도로 이 컷이 좀 낮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 컷이나 2등급 안에 드는 친구들과 3, 4, 5등급의 친구들의 경계가 너무 없으니까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해마다 이제 이번 또래 친구들뿐 아니라 해마다 2학년부터는 그냥 수학을 내려놔요. 공부 하나 안 하나 점수가 똑같은 거죠. 오르는 폭도 5점, 10점 이상 나지 않으니까 이제 애들이 너무 좌절하고 절망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거기에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들도 얹혀지면서 아이들이 되게 심리적으로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사실 좀 교육적으로는 2학년 때 좀 쉬었으면 싶은 생각도 있는데 제가 하도 이해를 못해서 뭔가 더 큰 그림인가? 안 되는 애들은 수학 놓고 다른 거 해라라는 선생님들의 뭔가 큰 그림인가? 이렇게 억지로 이해를 할 정도로 사실 2학년 난이도는 좀 1학년 시험은 매번 감탄하거든요. 문제도 너무 잘 내시고 하는데 2학년 시험은 문제는 역시 여전히 감탄스럽지만 난이도에서 제가 항상 아쉬움을 느낍니다. 네, 그리고 네. 이제 문항을 좀 뭐 부교재 유사도는 거의 없어요. 지금 분석한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올림포스 유형편이라고 써놓은 거는 그건 올림포스 유형편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어느 문제집에 있는 문제인데도 그냥 올림포스 유형편이라고 제가 써놓은 거고요. 그런데 역시나 한대보고 선생님들 또 교육과정에 충실하시느라고 한 문제는 또 교과서 변형 문제도 내셨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다 봐야 된다 이런 걸 강조하신 거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세 번째 줄에 등급별 공부 방법을 가르는 시험이라고 말한 게 아까 그겁니다. 위아 애들은 계속 텐션을 놓지 않고 엄청 어려운 문제들까지 열심히 풀어야 70점이나 1등급을 유지할 수 있게 되고 중간층 아이들은 이제 선행이 많이 안 돼 있어서 그 고난이도 문제 공부까지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그 선행 부족했던 그 중상위 문제도 해결하랴 상위권 문제도 해결하라 하니까 중간층 아이들은 매우 이제 공부할 거리가 많아지고 하위층 아이들은 그냥 이제 거의 수시를 내려놓고 정시 기본 공부를 하듯이 내신 공부하자 이제 이런 유형의 시험이 돼버려서 이번에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제가 이것도 왜 실어드렸냐면요. 보통 2, 3, 4등급 친구들이 한 7개 정도는 쓱쓱 풀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 어떤 시험의 난이도에 대한 자기 반성이 있거든요. 내가 7개, 8개 정도는 풀었는데 그 이후 어려운 거는 내가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읽히지 않고 안 풀린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시험지는 그러니까 보통 여기까지가 묶여서 한 하라고 분류가 되는 시험지여야 되는데 1, 2, 3번 풀고 뒷장 넘어가면 그다음부터 안 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은 여기 중간부터 멘탈이 흔들리면 뒷문제들 11번 때 문제들은 하나도 안 보이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돼서 여기서부터 중 문제가 막 나오기 시작하고 거의 중상상 심지어 한대보고 시험에서 1학년 같은 경우는 최상으로 분류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는데 형식상 최상으로 한 문제 넣고 막 이렇게 분류하는데 2학년 문제는 여기서 여기하고 여기를 구분해야 될 정도로 난이도를 고민할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가 다 어렵다 보니 정말로 공부를 탄탄히 안 한 친구들은 정말 자기가 막 20점, 30점 맞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그 20점, 30점을 여기까지 다 풀고 뭐 단답형 문항 1번 정도 다 풀고 이러면 이제 그 정도 점수가 나오는데 사실은 정말 절망스럽겠죠. 그거 이외에 다른 문제 뚫어서 맞춰야 되는데 그 중상 문제들이 너무 함정도 좀 많고 어렵다 보니까 아마 매우 막 절망하고 그랬을 거예요. 단답형 문제 7개 중에서도 보통 1, 2, 3번까지는 맞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기에도 아이들한테 여기까지는 풀만한데 여기는 손도 못 댈 수도 있다라고 강조는 해서 아이들이 이번에 좀 그러려니 하고 풀었다고 말은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상위권 아이들도 단답형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4개를 다들 주르륵 틀릴 정도 심지어 상위권에서 2번을 맞춘 아이들 정답률이 너무 없어요. 2번이 그냥 2번은 수행평가 프린트 문제를 변형해서 그대로 냈거든요. 그럼 문제도 아는 문제고 봤던 문제니까 잘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변형하면서 숫자를 좀 복잡하게 했더니 상위권 애들이 이제 시간이 부족해가지고 계산을 실수해서 이 단답형 2번에서도 와르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또 2번도 많이 나고 그래서 여기서도 2~3개 이상 맞추기가 너무 힘들고요. 가장 많이 맞은 아이가 아까 그 75점 받았던 아이 그 4개 틀리고 3개 맞은 아이 다른 3개 맞은 또 이제 이런 데서 막 시험이 너무 앞부분이 어려우니까 자기가 풀 수 있는 거 붙들고 그냥 오랜 시간 푼 아이 이렇게 분포를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거의 다 무너져 버리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그
분포표 보시면 한 7개 정도 제가 이제 모의고사 변형이라고 써놨는데 이 모의고사 변형 문제가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강남권 학교는 학교 프린트가 있거든요. 그 프린트에서 변형해서 내니까 프린트 안에서 보통 7개라면 프린트 안에서 5개를 내고 2개 정도를 이제 뭐 출처를 모르게 내는데 한대보고 시험은 배포 자료가 수행평가 자료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한 문제밖에 똑같은 게 안 나오고 나머지 문제들은 배포 자료가 없는 상태로 선생님들이 모의고사 문제를 끌어다 쓰신 거예요. 근데 분석을 해보니까 다 3개년 안에서 걸렸어요. 그걸 어떻게 알게 됐냐면 수업할 때 너무 모의고사 막 너무 문제 찾아서 애들이 하이에나처럼 막 어려운 문제 찾아 풀거든요. 그래서 그냥 좀 약간 도박하듯이 선생님이 준 50문제 이외에 풀지 마 이런 50문제를 배포를 했었어요. 근데 그 50문제에서 7개 중에 4개가 그대로 이제 나와서 애들이 그걸 풀어보니까 똑같은 게 4개가 나왔다. 그런데 또 틀렸다. 이제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문자가 오냐면 시간 해도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그쵸? 네. 이제 그래서 그렇게 좀 어려워서 이번에는 뭐 출처도 불분명한 어려운 문제, 뭐 전반적으로 다 난이도가 어렵고 그래가지고 애들이 아마 매우 고전을 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제 이건 아까 보셨던 거고요. 네, 이것도 아마 그 자료집 보시면 거의 다 나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강의도 안내 자료 보시면 사실 다 나와 있는 거여서 오늘은 그냥 분석에 좀 무게를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저 이제 제 말씀드릴 거는 지금 방학 캠프인데요. 한대부가 돌출 시간표여가지고 방학이 굉장히 짧아요. 다른 학교보다 개학이 일주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중간고사도 24 추석 앞에 보는 학교가 30개 학교 중에 한 2학교 있는데 그 중에 한 학교가 한대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강을 제가 방학 8일을 모두 다 써야 특강을 챙길 수가 있어서 그걸 좀 어필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미리 준비를 하셔야 되고 시험 끝나고 저희 바로 그냥 그 주에 주 3회 반으로 해서 여름방학 때까지 해야 정규반도 미적분 한 번을 다 끝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준비도 좀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오늘은 여기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시험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난이도가 매우 어려웠고요. 그 점수가 막 너무 상상도 못한 점수 나오는 거 괜찮아요. 그리고 오히려 60점, 70점에 나온 친구들은 자기가 상위권이 아니어서 원래부터 나는 이런 문제는 어려웠었어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어려운지도 모르고 풀었던 친구들이 오히려 점수가 잘 나오고 이번엔 많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막 너무 낮은 점수에 뭐 안타까워하실 건 없고요. 기말 때 최선을 다해서 잘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말 범위는 상위권들한테는 그래도 좀 수월한 범위여서요. 근데 기말 열심히 해서 점수 올리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수업 듣고 계시는 자제분이 있으시면 네, 선생님 주는 문제만 제발 잘 풀어도 된다고 하셨다고 또 한번 강조해 주시면 되고요. 오늘 그 배포된 자료는 꼭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서 좀 이렇게 뭐 너희 문제가 이랬대 이렇게 좀 한번 학생들도 볼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